슈가 성형외과. 안녕하세요. 슈가 성형외과의 김진영 원장. 이주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 성형을 가서 네. 융빗을 하시고요, 매부리 깎으시고요, 절골하시고요, 코끝 성형하시면 되고, 코뿔 축소하시면 되고, 비주 내리면 되고, 비공 내리면 되고.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의 일단 구조가 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 성형 용어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코 성형 용어를 정리를 해서 내가 코 상담을 갔는데 다 알아듣는 거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알아들어야 또 후회가 없겠죠. 또. 네. 먼저 이제 코 성형 얘기를 할 때 첫 네. 단어가 그거잖아요. 개방 코 성형인지 네. 비개방 코 성형인지 차이가 뭔가요? 비개방과 개방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뭐 비주를 찢냐 안 찢냐의 차이가 될 텐데요. 비개방으로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콧볼에서 비주로 넘어가는 이 콧구멍 천정 쪽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콧구멍 천정만 찢어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개방의 경우는 양쪽을 다 찢고 중간에 비주도 같이 절개를 넣어서 젖혀서 안쪽을 보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비개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좁은 절개 부위를 통해 가지고 벌려서 안쪽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라든지 내지는 술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개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게 열어서 안쪽을 우리가 벌려서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술기를 하고 양쪽 대칭도 맞춰주고 이런 면에서 저희는 좀 개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개방이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흉이 보인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섬세하게 잘 열어주고 닫을 때도 신경 써서 잘 닫아주면 흉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위에 대해서 조금 네.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위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 시야가 집중되는 부분이죠. 코끝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양옆으로는 콧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콧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고요. 고개를 들어서 아래를 보시면 콧구멍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비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겉에서 보이는 부분만은 이제 말씀 먼저 드린 거고요. 안쪽 구조를 보시면은 코끝은 우리가 이제 날개 연골이 모양을 잡고 있거든요. 비주에서부터 쭉 코끝까지 올라와서 요 콧등을 타고 뒤로 넘어가면서 날개 모양으로 생긴 연골이라고 해서 날개 연골이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해서 코끝을 높인다고 하면 이 날개 연골을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높낮이를 조절을 하거나 폭을 조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구조물 하나가 이제 비중격 부분이죠. 겉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뼈 있는 부분 바로 아래서부터 쭉 가운데로 떨어진 이 부분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연골이 있을 거예요.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의 가운데를 나누는 연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날개 연골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쭉 뻗어 있고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날개 연골을 우리가 이동시켜서 어딘가에 이제 잡아놓기 위한 그런 지지대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또 사용되는 연골 중에 귀연골. 귀연골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비주 지지를 할 때 귀연골을 떼기도 하고요. 비중격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비중격 연골이 작거나 반대편 보강을 해줄 때 귀연골을 떼서 반대편에 좀 대주기도 하고요. 날개 연골 고정을 한 후에 코끝에 조금 더 모양을 내주는 차원에서 연골을 좀 더 덧붙여줄 때 귀연골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보형물 수술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콧대하고 코끝 사이에 꺼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귀연골로 이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귀연골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귀 자체가 모양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조금 길게 연골을 떼고자 할 때는 이 자리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떼거나 내지는 조금만 떼도 된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자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격, 귀 연골 말고 항상 언급이 되는 사용을 하는 연골이 하나 더 있죠. 네, 앞서서 언급한 비중격 귀연골 이런 부분으로 지지가 불충분하고 판단됐을 때는 늑연골을 사용을 하죠. 늑연골은 이제 늑골, 갈비뼈에서 복장뼈라고 해서 가슴 가운데 있는 뼈 여기 사이를 이어주는 연골이거든요. 이 연골을 우리가 절개를 조금 넣어서 연골을 채취를 해서 모양을 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하는데 사용을 하죠. 만지면 만져집니다. 네. 네. 그만 만지고. 계속 만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코끝 높이거나 이제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데 또 다른 재료도 또 우리가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할 때 이용되는 부분이 있죠. 보통은 진피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진피라는 거는 이제 피부에서 보면 바깥쪽인 표피와 안쪽에 진피가 있는데 이게 가장 두꺼운 부분 중에 하나가 꼬리뼈 위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진피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콧대 같은 부피가 필요한 곳 혹은 또 코끝까지 연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큰 부피를 이용할 때는 이 꼬리뼈 위쪽의 진피를 사용을 하죠. 수술 중간에 뭔가 연부 조직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 뭐 근데 처음부터 여기 엉덩이에서 떼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귀뒤 근막을 사용하기가 좋겠죠. 이 귀뒤에 만져지는 부위에서 근막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귀연골을 떼면서도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랑 사용하는 재료 정도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들어본 수술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복코 교정하고 코볼 축소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복코는 결과적으로는 이 코끝에 대한 볼륨을 줄여주고자 하는 거고요. 콧볼을 축소는 말 그대로 콧볼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코 교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코끝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좀 퍼져 있는 연골을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피부 밑에 연조직이 많은 경우 좀 잘라내준다든지 내지는 피부가 좀 모양이 좀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경우라면은 연장을 통해서 좀 더 가운데로 잘 모이게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주거든요.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이제 콧볼 자체를 줄여주는 거고요. 바닥이 넓어서 이걸 줄여줘야 될 때는 콧구멍 바닥 부분을 실제로 좀 피부를 잘라서 제거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밖으로 불룩하다라고 한다면 콧볼의 바깥쪽 부분 피부를 절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수술명이 하나 있잖아요. 네. 절골 수술. 네. 뼈를 그냥 깨버리는 거죠, 그냥. 콧뼈라고 일부 알고 계시는 이 위턱뼈가 조금 많이 넓다 내지는 많이 불룩하다 이런 경우에는 요걸 좁혀주기 위해서 이제 외측 절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서 보통 깨주고요. 내측 절골 여기서 안에서 해주는 내측 절골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해주기도 하고 특정 경우에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뼈를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적절한 위치에서 적당히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절골 하실 때 피도 안 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절골대가 휴가성에 틈새 광고. 네, 오늘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코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제시를 드리는 이 단어들이 어떤 부위인지 수술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 용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따봉. 니따봉.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들이 모두 이제 성형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가성형외과 이주철 원장, 김진영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